5월 곧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리풀 세무전문위원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일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발생할 수 있는 타소득, 기타 소득 같은 게 발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분들도 꽤 많으신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그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혹시 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보통 수익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다 5월 말까지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간편하다면 손택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채움 대상자 이렇게 온다면 우리가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가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대상자, 그리고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더라도 그게 일단 기본이 되는 거죠. 신분증은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사업자가 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고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장 사본도 같이 지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죠. 수입부터 먼저 확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입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홈택스 전자문서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람을 하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오고 그 안내문 안에는 내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유형을 A부터 Z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이 5월달 종합소득세 준비를 위해서 장부를 기장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장부를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 경비율 제도, 추계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렇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장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그렇지만 장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수입부터 확정을 하려면 수입의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었다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필요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할 것이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1번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부가세 신고서를 지참해야 수입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내가 프리랜서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랜서다 하면 나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이미 나한테 돈을 줄 때 3.3%를 떼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내 수익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수입이 확정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 중에 하나인 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출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비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국세청에 또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쓰실 수도 있고 3.3% 사업소득을 쓰실 수도 있고 근로자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지참이 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 또 내가 임차료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월세 계약을 해서
그 월세 계약서상 세금 계약서를 끊는 경우라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영세한 경우에는 그 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료 부분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카드로 많이 썼다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내역도 구비를 하셔야겠죠. 또 추가적으로 또 사업에 관련된 경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대출이 있다 하면 대출이자 비용도 우리가 사업용 필요경비로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차량 같은 경우 차량이 있어서 내가 뭐 렌트를 한다거나 리스를 한다거나 실제로 구입을 하셨다. 근데 그 사업자 명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관한 증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통신비를 많이 썼다 하면 통신비 납입 내역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죠? 그래서 직원을 쓰지 않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나오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납입 내역서도 지참하시면 또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증빙을 잊지 말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한다는 건 수입과 지출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나가는 경비들이 많겠죠. 그 경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 인적공제에는 본인 포함한 뭐 배우자, 가족, 직계, 존비속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 요건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던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경로우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뭐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으로 되고 있고 뭐 한부모, 부녀자 공제 이런 부분도 잊지 않고 챙기셔야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내가 기부금이 있었다. 뭐 종교단체에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되고 이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홈택스에서 우리가 그 1년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놓친 지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는 누구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해서 장부를 기록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경비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종합소득세 절세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장부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꽤 많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경비에 알맞게 잘 넣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것이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다양한 종류에 있을 때는 합산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묻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마치게 되면 그 후에 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하는 칸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10% 만큼은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점, 또 납부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